토토의 이야기 나라. 사라진 거울 나라. 이 세상에 거울이라는 것이 처음 발명되던 때의 이야기예요. 꼬마 마르코가 살고 있는 마을에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내는 마법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마법사 할아버지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한 후 자신이 새로 만든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만든 신비한 물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은 거울이라는 물건이었죠. 이때까지 거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흰 천으로 덮여있던 거울의 장막을 걷어내자 거기에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비추고 있었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다른 곳에 우리 세상과 아주 똑같은 세상을 하나 더 만들어 두었었답니다. 이 거울은 바로 우리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진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랍니다. 마법사 할아버지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 때 혹시 몰라 이 세상과 똑같이 생긴 세상을 하나 더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두 세상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지만 마법사 할아버지가 만든 거울로 서로 다른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정말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울에 다가가니 거울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거울 속의 저편에서 역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랑 똑같은 아이가 저기에 있어요. 꼬마 마르코가 거울 앞에 서자 거울 속의 건너편에도 마르코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서 있었어요. 마르코가 오른손을 들어 흔들어 보자 거울 속의 아이도 오른손을 들어 보였죠. 거울 속 세상의 사람들은 이쪽 세상의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하게 만들어졌단다. 마법사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하느님은 이 세상과 거울 속의 세상을 만들어낼 때 양쪽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울 속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쪽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대신 이쪽 세상의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이쪽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물건들도 저쪽 세상에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었어요. 똑같이 따라해야 우리가 빵을 하나 만들면 저쪽에도 빵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군요. 꼬마 마르코의 말에 마법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꼬마 마르코는 거울 속의 아이를 향해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를 했죠. 마르코가 안녕이라고 말을 하자 거울 속의 마르코도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르코에게는 거울 속에 친구가 생긴 것이었죠. 내 이름은 마르코야. 반가워. 너희 둘은 이제 똑같이 커나갈 것이란다. 꼬마 마르코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는 마법사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신비한 거울을 보며 모두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마다 집에 거울을 가져다 놓고 자기와 똑같이 생긴 친구를 보고 싶어 하기도 했죠. 이에 마법사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거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을 광장에 하나뿐이었던 거울이 집집마다 한두 개씩 늘어갔고 마을을 벗어나 나라 전체에 신비한 거울이 퍼져나갔죠. 마르코는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어도 매일매일 거울 속의 마르코를 보며 이야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이른 아침 잠에서 깬 마르코는 거울 속 저편의 마르코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거울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울 속 세상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거울 속의 마르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울 속 마르코의 방은 거울 이쪽의 것과 똑같은 상태였지만 웬일인지 거울 저편에는 마르코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르코는 한 걸음에 마법사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죠. 할아버지, 거울 속에 마르코가 없어졌어요. 마르코는 다급하게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 나도 이미 알고 있단다. 거울 속 나라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 보이지 않더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울 속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따라하지 않게 된 것이지. 마법사 할아버지도 거울 속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거울 속 사람들이 왜 거울의 반대편에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마르코야, 내가 거울 속 나라에 좀 다녀와 줄 수 있겠니? 거울 속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구나. 마법사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마르코처럼 몸집이 작은 아이는 거울을 통과하여 거울 저편의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르코에게 거울 속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거울 저편의 세상에 가면 이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마법사가 있을 거란다. 그 마법사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오너라. 마법사 할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마르코는 마을 광장의 거울을 통과하여 거울 속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나라는 거울에 비추어지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마르코가 살던 세상과 정말 똑같았어요. 마르코는 거울 속 나라의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을 광장에서 마법사 할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었죠. 마법사 할아버지는 거울 속 나라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마법사였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사람들이 왜 거울 앞에서 우리를 따라하지 않는 거죠? 마르코는 할아버지에게 왜 거울 속 나라의 사람들이 더 이상 거울 앞에 나타나 마르코 나라의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건 이 세상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란다. 거울 속 마법사 할아버지는 마르코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 때 양쪽의 세상을 똑같이 만들고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거울 속 사람들이 거울 밖의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움직였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울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거울을 통해 마르코처럼 몸집이 작은 물건들이 거울을 통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고, 거울 한편에 있던 물건들이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면서 한쪽에는 물건이 2개가 되고 다른 한쪽에는 물건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었죠. 그에 따라 거울 속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거울 밖의 세상과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마르코는 거울 속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다시 거울 밖으로 나와 마법사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거 참 큰일이로구나. 내가 괜한 거울을 만들어냈어. 한쪽으로 넘어간 물건들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해도 세상의 거울을 모두 없애지 않는 이상 물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테니 균형을 계속 맞추는 것은 이제 불가능할 것 같구나. 마법사 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울이라는 물건 때문에 양쪽 나라의 균형이 깨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한숨을 쉬며 낙담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계속 양쪽 세상의 균형이 깨진다면 하느님이 큰 벌을 내릴 것이라는 걱정도 했죠. 아,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는 마법사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똑같이 따라하지만 이제부터 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마르코는 거울 속과 밖의 세상에 물건과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해결책을 생각해내었어요. 그것은 물건을 모두 제자리로 갖다 놓은 다음 거울 속 나라 사람들이 거울 밖의 사람들을 따라할 때 무엇이든 반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이제까지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서도 오른손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오른손을 들 때 왼손을 들게 되면 거울을 통과하려고 해도 서로 맞부딪혀 통과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물건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어요.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로구나. 거울 속의 마법사와 이야기해 봐야겠다. 이때부터 거울 속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도 거울 앞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의 여러분은 반대로 왼손을 들며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